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주제, 정말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2018년이 되었죠. 벌써 무술년에 가까워졌는데 아직 사실 음력으로 따지면 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술년이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렵지만 아직은 정유년의 뒷마무리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동지섣달, 동짓날이 되면 새로운 해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보아서 동짓날부터는 무술년의 기운이 와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2018년 무술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자운 이한국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아주 큰 강의를 또 한번 해주셨어요. 저는 21년 전부터 자운 스승님과 인연을 맺고 있었고, 그분의 지혜와 역학적 지식을 배우면서 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신의 스승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는 운명을 여는 지혜라는 책을 발간하실 때 제가 편집 작가로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교보문고에서 함께 출판 기념회도 열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인연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이 역학자로서 아직 활동하지는 않아요. 제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의 그 생활 속의 지혜, 또 생활 속의 예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문만큼은 정말 평생을 두고 연구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학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저도 역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무르익어 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운 이한국 선생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 스포츠에서 했던 구군 예언이라던가 쾌도 남마 등등에서 완전 적중률 최고의 대한민국의 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했던 예언 중에서 병술년과 정유년 예언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술년 예언 중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름이 딱 되었을 때 이분의 예언이 너무나 맞구나 라고 느꼈던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은요, 병술년 여름은 무진장 더울 것이다. 세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되게 더운 60년 만에 한 해에 오는 더위가 찾아왔을 것이다. 그해 여름 사람들 다 기함을 지를 정도로 더운 여름을 보냈고요. 또 정유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 정치 문화 여러 예언을 하셨지만 그때 정유년에는 그렇게 불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역시 또 맞더라고요. 특히 미국에는 불이 더 크게 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화극금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는 목의 나라이고, 미국은 금의 나라인데 화극금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제압을 받는 그런 역할로서 미국에 큰 산불이 날 것이다 했는데, 역시 캘리포니아에 몇 달 동안 계속 불이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예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없게 사람들이 부부싸움만 하면 그렇게 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고시원에서도 사람 화난다고 불 질러서 옆에 다 고시원 다 타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가 바로 정유년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유조선이 어느 나라에서는 타가지고 바다 전체가 이렇게 오염됐던 적도 있어요. 그게 정유년의 끄트머리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무술년의 예언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무술년은 선천 후천시대의 변화기다.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맞는 무술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의 새 기운을 여는 요동의 해, 요동을 치는 해죠. 그러니까 변혁의 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50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무술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기운을 모두 다 함께 열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술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브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자운 스승님, 도원대학당 이렇게 검색하셔서 무술년 구군예언 이렇게 해서 검색하셔서 꼭 스승님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만 수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스승님께 배웠던
그 역학적 지식이 있죠. 역학적 지식, 어떤 이치로 인해서 무술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술년이 궁금해요. 무술년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무토의 글씨거든요. 무토. 천간의 무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술토의 의미인데 이 아이들은 둘 다 오행 오행 중에서 모두 다 토의 역할을 해주고 양토, 양의 토를 갖습니다. 음의 토도 아니고 양의 토를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도 이것도 양의 토를 갖습니다. 그 두 글자만 보아도 벌써 아주 큰 산, 저 넘을 수 없는 벽이 평소에 우리 조그만 앞산이 아니라 이 태산과 같은 아주 큰 산, 산 위의 산, 첩산 중에 그런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식갑자의 35번째 그 무술년은 첩첩산중을 의미합니다.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곳이 아주 많은, 아주 무거운, 그 무거운 산이 막 좀처럼 움직이지 않죠.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런데 한번 움직이면 요동을 치는 그런, 지진이 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싹 쓸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술년입니다. 자, 무술년은 또 띠로 봐서는 개띠입니다. 황구예요. 이 토가 상징하는 색깔은 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황구입니다. 우리 그 선조들은 옛날부터 왜 똥개 많이 키웠죠. 대부분 똥개 색깔이 그 황구였어요. 똥개는 굉장히 착하고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한 번 또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을 만큼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강한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충직하고요. 의립하고요. 이런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기운이 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주와 연관지어서 봐야 되지만 어떻게 무술년이 나에게 정인으로 오는지 편인으로 오는지 비견겁제로 오는지 이런 또 십성과 다 연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무술년이 갖는 술은 천예성, 예술성을 갖습니다. 당사주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천예성, 예술성을 아주 타고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가장 크게 갖는 건 뭐예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술년의 전체적인 뜻풀이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이라는 천간과 지지가 똑같다. 같다. 어떻게 똑같으냐? 육식갑자 중에서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간목일 경우에 얘도 임목이에요. 같아요. 을목일 경우에 을묘예요. 같아요. 묘예요. 묘도 역시 목이에요. 그런데 얘는 양목이고 얘도 양목이고 얘는 음목이고 얘는 음목인 거예요. 병화도 병원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양화인데 얘가 또 양화고 얘가 음화인데 얘가 음화예요. 그러니까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 자, 무는 두 개가 온다. 그죠? 무진은 얘도 양토인데 얘네 둘 다 당연히 양토죠. 이 지지에는 토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토가 이렇게 각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도 무술도 양토입니다. 기축, 기미 얘네들도 같은 토인데 음토예요. 경신, 신유, 임자, 계해 얘네들은 좀 변화가 있겠죠. 얘네들은 사실은 임자는 플러스 수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알고 보면 플러스 수인데 마이너스 수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봐서 간여지동으로 봅니다. 간여지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왜? 내가 태어난 기운이 목인데 나를 빡 받쳐주는 목의 기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경금인데 나를 받쳐주는 기운이 또 금이에요. 무토인데
술토가 같이 오니까 어때요? 첩첩산중이라고 그랬죠? 산이 그찮아도 무거운데 하나가 더, 두 개가 더, 세 개가 더 이렇게 오면서 간여지동의 역할. 간여지동의 역할은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주체성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그 의지력을 꺾지 않아요. 그럼 되게 좋다, 그죠? 무술년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 강한 게 또 문제예요.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휘지 않고 부서져 버리는, 천둥 쳐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간여지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술년,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죠. 생각보다. 또 넘어가 볼게요. 무술년은 자, 토의 기운을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무토 자체가 쏘리 넘어갔다. 자, 무토 자체가 양토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술토도 역시 양토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넘쳐나는 토의 기운이지만 토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중화의 작용이에요. 토의 키워드 자체가 중화거든요. 조정을 의미해요. 중간자적인 입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목생화 해주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이 오행이 빙빙 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윤조의 오행을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도는데 그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수의 기운, 금의 기운 속에 토의 기운이 다 중립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지의 12지지를 한번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했을 때 자축 축이 토잖아요. 인묘 진이 또 토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절기처럼 오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술충미 4개가 이렇게 간절기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이에서 껴와요. 목이 봄, 그 사이에 진, 사화와 오화가 또 여름, 그 사이에 미, 그 다음에 술토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자수와 해수 다음에 오는 게 또 축토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진, 술, 축, 미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글씨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잠깐 지우고 갈게요. 그런데 자, 그러면 화가 상징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화가 상징하는 게 남방이었어요. 남쪽. 이 남쪽을 상징하는 숫자는 2와 7이거든요. 이 7이 숫자가 상징될 때 2라는 숫자가 원래 화의 숫자였는데 50토라고 하는 5와 10이 토의 숫자거든요. 이 5를 합쳐져서 생긴 게 7이라는 숫자예요. 목의 숫자는 원래 3이거든요. 거기에 5가 덧붙여져서 38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8목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고 그건 동쪽을 상징해요. 서쪽은 금의 소리거든요. 원래 서쪽의 숫자는 4예요. 근데 50토에 5라는 토의 숫자가 합해져서 4와 9가 사구금의 숫자가 된 거고요. 북쪽은 1. 자, 1이 바로 수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1과 이 토의 5자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1과 6이 바로 북쪽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 속에 동서남북 속에는 이 토의 기운이 숫자로도 다 들어있더라. 중립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토는 항상 중화의 작용, 조정의 작용, 항상 이 기운을 그런 오행의 기운을 품고 있다 보니까 서로 조절해줘요. 그런데 다 품고 있다고 다 좋은 것이냐? 또 아니에요. 이 모두 동서남북 쪽 모두 오행의 기운을 모두 다 흔들겠다고 하는 그런 조정의 능력이 아주 크게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무술년이랍니다. 자, 그 무술년. 자,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무술년 또 어떤 의미가 더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술년이 되기까지 사실 이 무토가 올 때는 몇 년 만에 한번 올까요? 여기
2008년에 왔고 2018년에 또 왔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천간이 10년 만에 한 번씩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여기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무술년을 공부하니까 무자년부터 한번 볼게요.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까지 온 거예요. 요게 60갑자 중에서 35번째 간지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18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왔나요? 2017년도 그랬나요? 안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흐름 10년 주기로 뭐가 변한대요?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강산이 변하는 그 10년 주기였어요. 자, 여러분 일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금일주거든요. 전 요 기점을 중심으로 또 인생이 바뀌겠죠. 있죠. 대운이란 게 달라질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갑오년부터 시작해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갑오년도 역시 큰 변혁의 시기였어요. 목생화로 하면서 지지를 생해주면서 갑오 개혁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화의 기운이 출중하게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근의 일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 병신년에 좋았나요? 아주 병신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나요? 정년에 좋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병신년 정유년에는 정말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심장이 벌벌 떨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이 4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개4년 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갑오, 을미도 예사롭진 않았어요. 근데 좀 잘 넘어갔는 듯 하다가 병신, 정유, 정말 별별 병신 같은 일까지 다 겪게 되는 일을 겪고, 나 이제 무술년만 되면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저도 이 무자년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기축년에도, 경인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번 무술년은 저에게는 그래도 좋은 해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또 다시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의 기운이 넘치고 화의 기운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병화년과 정화년이 욕처럼 들린다, 그죠? 정화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었을 거예요. 수가 너무 넘칠 때 얘기예요. 근데 조화로울 때는 언제든지 다 비껴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무술년이 두 개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 무술년이 두 개가 한꺼번에 왔다면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쁘게 될까요? 차라리 수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 방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좋은 역할이다. 그죠? 수가 넘치는데. 근데 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얘가 제 방을 엄청나게 크게 싸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는데 얘가 덮어버렸거든요. 그럼 수가 없는 사람은 이 무술년에 어떤 역할이 올까요? 정말 피말라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수가 없는 분들 자기 사주 한번 딱 보시고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사우나라도 자주 가주세요. 이렇게. 근데 또 물에 가서 빠져 죽는 일 없이 그렇게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무술년입니다. 그러면 괜히 겁들였나요? 그렇게 겁먹지는 않아야 되고 지혜를 배우자고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화가 너무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화가 너무 넘쳐요. 화생토로 그치 않아도 나 지금 아주 이 무토가 너무 많은데 그치 않아도 많은데 화생토로 또 토를 더해줘요. 아주 첩첩산중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이 화가 넘쳐도 또 문제일 거예요. 제가 뭐든지 넘치지 않고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조화롭겠죠. 그런데 이 화기운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토의 입장에서 화기운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있어요. 이 토가 너무 넘치는 사람인데, 잠깐만 또 지우고 갈게요. 이 토가 넘치는 해에 좋은 해가 있어요. 이 토가 첩첩산중인 거를 산의 기운을 빼주는 게 있어요. 금의 일주들이에요. 금이 또 너무 넘치는 사람 말고요. 이렇게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적절한 조화로운 사람에게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금을 생함을 받으면서 금 자기 자신에게는 이 무토가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행을 두루 갖춘 사람들, 정말 조화롭게 두루 갖춘 사람들은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무토가 왔어도 살짝 수로 빼주고 또 극해주면서 빼주고 재성을 확인해주면서 새롭게 돈을 버는 기회를 주면서 또 인성으로 빼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토가 아주 많은 사람이 또 있다면, 자기 사주에 토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작용의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넘어가면서 볼게요. 무술년의 월별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간여지동이란 말 했었죠. 아래 위가 똑같이 나오는 걸 뭐라고 했죠? 간여지동이라고 했는데 아까 무술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여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양토씨. 그런데 얘네는 2월 좀 보세요. 얘도 간여지동, 얘도 간여지동, 얘도 모두 다 간여지동이에요. 아주 극심한 자기 기운들을 갖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 아주 싸움이 나면 대판 싸움 나는 그런 해가 되겠네요. 조금 더 우리가 무술년은 지혜롭게 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월달은 양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양력으로는 축토가 왔어요. 개축년. 이렇게 해서 1월은 그냥 잘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무술년이 축토, 이렇게 토인데 축토가 또 와서 1월도 그렇게 좋지는 않게 그냥 새해가 왔으니까 새희망을 갖자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2월, 3월은 목이 토를 극해주는 기운을 가져요. 목극토로, 그러니까 얘에게 있어서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나 볼게요. 경금일주예요. 제가 경금일주인데 토생금으로 나를 생해줬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그죠? 토생금으로 제가 신약한 편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으로 생해주니까 내가 완전히 힘을 얻게 되는 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얘가 살짝 중화적으로 목극토로 약간 쳐주면서 2월, 3월을 조화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래도 이 무토가 너무 강한데 목극토로 인해서 나무를 이렇게 살려줘가면서 토가 울창해지는, 땅이 아주 조화로워지는 그런 달이어서 2, 3월 우리 모두 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4월달 진토가, 진술충미라고 그랬죠. 진토가 술토와 같은 아이인데 또 힘있게 같이 산을 만들어줬네요. 4월, 5월 양력으로 따지면요. 요때가 양력으로요. 6월쯤 돼요. 5월 요때가. 올해 6월 달에 선거 있다. 그죠? 선거 있을 때 아주 이 쩔쩔 끓는 화를 어쩔 거냐고요. 이 화의 계절에 화생토로 토의 무토를 아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극심한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나 극심한 첩첩산중에 또 놓이게 되는 계절이 바로 4, 5, 6 그러니까 여름이 다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의 분열을 잡아보려고 엄청 양당에서 노력을 할 거고 자기 화합을 하겠다고 어떤 발표도 많이 하겠고 공약도 많이 하겠지만 과연 그러지 않고 그 내분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6월달 어때요? 또 노란색 토 왔죠? 김이 쌍으로 왔죠? 간여지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무술년이 크기 힘든데 이 기미는 또 어떻게 지나갈까? 우리나라 사실은 4, 5, 6, 7에 다 같이 힘들어.
나 무거워. 인생이 왜 이렇게 삶이 버거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또 좋은 계절로 넘어가자고요.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8월이에요. 팔백로, 구할로 요럴 때 오는 그 계절의 명칭이기도 한데요. 백로와 할로가 오는 그런 계절이 오면요. 이렇게 지금 이거 양력으로 놓았다. 그죠? 양력으로 놓았으면 요때가 6월달이 선거, 요때가 추석 이렇게 넘어갈 때 찬바람이 아주 살짝 불기 시작한 여름 말복 막 지났을 때 그때 경신, 신유, 임술이 와요. 경금에게 이 무토가 자기 힘을 조금 빼주면서 무토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신년, 경신월이죠. 그러니까 무술년, 경신월, 신유월에 자기 기운을 조금 빼주면서 릴렉스 이 상태가 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좀 더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또 조화로운 계절이 오기 시작할 거고 근데 이때 또 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물이 넘치게 와서 산에서 물이 조화롭게 넘쳤을 때랑 다르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오겠죠. 사람들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월별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술년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주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병화일주다. 병화일주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겠죠. 왜? 그렇잖아도 뜨거운 병화를 가지고 있는데 화생토로 토의 기운을 자기가 생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상징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화가 상징하는 태양에 비해서 산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그림자가 빨리 지는 거죠. 해가 빨리 지고 노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라든가 수가 여기에 갇혀버린다든가 산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수가 올 때는 수의 기운이 작은 사람들은 이 수가 올 때가 좋을 것이고 이 병화의 기운이 또 갇혀버린 사람들은 이 병화를 생해줄 수 있는 목생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병화가 있긴 있지만 또 아주 작게 있는 정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을 밝혀도 정화 하나만 있다면 자기 사주에 아무리 불을 밝혀도 이 산속에서 불이 얼마나 아주 작은 불빛에 불과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으로 그 병화의 기운을 생해주는 이렇게 2월 3월에 좀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계절에 병화가 또 와주면 또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수국화로 이렇게 깨지는 겨울에는 이 병화일주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깨지는데 수가 많은 사주 중에서 병화 일주인데 이렇게 자기를 깨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첩첩산중에 더 오리무중으로 갇히게 되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한 사람에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를 본 거니까 이해, 원리만 보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주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내가 얘한테 무술년에게 재성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얘를 재성을 자꾸 극하는 거예요. 재성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거죠. 근데 정제로 얘는 마이너스 목, 얘는 플러스 목이니까 어때요? 정제적인 정직한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정직한 돈을 또 쓰려고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난 돈을 좀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여기에 묘, 술, 합, 화를 이뤄요. 화를 이룰 때 되게 좋은 점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 화를 특히 합을 이룰 때 되게 좋은 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분이 신강합니까? 신약합니까? 자 여기 자기 기운이 약간 신약한 격입니다. 관이 이렇게 성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자기 기운이 약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치 않아도 가지고 있는 요게 비견이 나와 같은 힘을 발휘해주는 애인데 얘가 화로 변해서 식신상관에 에너지를 빼는, 식신상관이 에너지 분출이거든요. 자기를 분출해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기운이 다른 데로 확 쏠려버리니까 내가 어딘가에 묶여버린다던가 어딘가에 에너지를 발산해서 내가 자체가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도 나의 사주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무술년의 그 전체적인 의미만 보니까 이렇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셨고요. 또 한번 한 사람의 거를 더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술년이 나아질까요? 이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사주였었어요. 이렇게 자수, 해수, 개수 이렇게 수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 물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병화가 개수에 그치 않아도 너무 첩첩산중에 물줄기, 안개비에 다 자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술년이 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그나마도. 왜? 이 안개가 내리긴 내리는데 산 아래 안개가 내리는 거죠. 병화가 떴어요. 그런데 이 넘치는 물줄기를, 아까 물줄기가 여기 산에 갇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너무 넘치는데 얘가 제 방을 막아줘서 물을 적절히 활용해주고 안개비도 그 그림 좋게 이렇게 좀 가둬주는 형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운 중에 이 37대부터 52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정말 하이라이트이다시피 만큼 이 토의 기운이 왔을 때 토수로 이 수를 제방을 쏴주면서 넘쳐나는 관을 나를 치는 거거든요. 이 관이 수국화로 나를 치우는 기운을 얘가 다 제압을 해줬었던 때입니다. 이게 제압이 되었더니 좀 자기가 되게 조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근데 갑자기 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운에 오다 보니 화가 자기만 잘난 줄 알게 약간 변하는 시기가 오고 좌우충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사주의 원국에 좌우충이 있는데 또 좌우충이 오면서 자기 자신을 확 열어제끼는, 그리고 이 개수가 여기로 확 빨려 들어오는, 정관이 모두 다 없어지는, 관적인 게 없어진 거 좋은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를 제압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술년은 나에게 병화거든요. 화생토로 나는 식신상관이라고 해요. 이걸 식상이 발달되면서 창의적이고 자기 일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어떤 상징하는 그 단어가 또 구설수, 입이거든요. 식상이 얘기하는 게 입과 성기 이런 걸 말하는데 이렇게 분출하는 힘. 그래서 남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쳇말로 씹히게 되는, 그러니까 구설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만큼, 그러니까 이 무술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자기를 조화롭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무술년을 다 한번 훑어보았고요. 무술년이 가진 의미도 다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정말 귀에 너무 남습니다. 무술년은 능력을 갖춘 사람의 해다. 왜? 자기 예술성,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춰져 있다면 그거 펼칠 수 있지만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무술년의 큰 기운에 확 갇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버둥을 쳐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무술년이 우리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무술년의 한 해를 위해서 잠깐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스치는 모든 꽃잎이 다 인연일 수는 없는 거야. 나래를 펴고 앉아 함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늘빛 인연이 되는 거야. 이번 무술연애는 여러분들 소중한 인연으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무술연애의 무거운 기운을 대화로서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